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노동법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한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달달한 실업급여다, 어떻게 최저임금보다 높을 수가 있냐,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등등으로 실업급여를 매우 공격하고 있고요. 이거 최소한의 한도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라고도 얘기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 받는 돈을 실업급여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안에는 아까 전에 얘기한 내가 일 못하는 기간에 받는 돈인 구직급여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안에는 나머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취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남은 구직급여의 반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이게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받게 돼요. 이주비라든지 광역구직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런 것들도 다 실업급여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곧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오늘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구직할 의사가 있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볼까요? 첫 번째,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네? 그럼 6개월이네요?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라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내가 돈 받는 날만 계산합니다. 즉, 주 5일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주 휴일까지 포함해서 주 6일만 받겠죠? 그러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요.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구직할 의사가 있을 것 어떻게 판단할까요? 첫 번째는 나는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내 의사에 반해서 쫓겨남을 당했을 때. 두 번째는 이후에 내가 다른 곳을 찾을 생각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다음에 해외로 갈 거예요. 내가 그만둔 다음에 대학교 갈 거예요. 내가 그만둔 다음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쫓겨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해고당했어요. 회사가 당신 그만둬 주세요 라고 권고했고 내가 동의하는 권고사직이었어요. 아니면 회사가 먼저 계약 기간 끝나니까 나가세요. 계약 만료 통지했어요. 혹은 내가 정년이 됐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쁜 물건들을 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내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한 무단결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같은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이나 월급의 20% 이상이 줄어든 경우, 혹은 월급 전액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아니면 월급의 30%가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일주 12시간 연장이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교 성별로 인한 차별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경우, 아니면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해야 되는데 거절한 경우, 아니면 내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서 3시간 이상으로 왕복 걸리는 곳에 이사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전한 경우,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픈 경우 등등의 경우는 내가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3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진단서를 가지고요, 회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휴가 써야 돼요. 근데 회사가 안 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몸 아파요, 그만둘래요?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건 매우 매우 험난합니다. 자,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국고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근데요, 뉴스 기사를 볼게요. 2023년 7월 KBS의 뉴스를 보면 반복 수급은 도덕적 해이? 물음표. 누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했나? 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힘든데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노동부의 자료에 보면 4회 이상 수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공공 일자리 참여자, 선원, 경비, 미화, 학교의 다문화 언어 강사 이런 사람들은 4회 이상 받는 빈도가 매우 높더라.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더라. 실업급여 많이 주면 안 된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매우 불안한 고용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비 미화, 아파트와 빌딩의 경비 미화 같은 경우는 3개월 이하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들은요, 아파트나 빌딩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도 않아요.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바뀌어요? 혹은 계약 기간 끝나요? 쫓겨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업급여 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학교 다문화 언어 강사 선생님들. 외국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선원, 농업 관련하신 분들, 아니면 건설 관련하신 분들, 공공일자리. 이런 데들 뭡니까? 계절적 일자리들이죠.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엔 쉬어요. 방학에 이들 고용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만두라고 해요. 그만두니까 실업급여 탈 수밖에 없어요. 선원도 배를 타는 기간 빼고는 그만둔 상태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절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마치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급한다? 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좀 이상하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실업급여 받는 거는 하루에 얼마 받는지, 그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받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하루 동안에 받는 급여는 평균 임금의 60%예요. 근데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최저 기준은 얼마냐면 최저 임금의 80%, 올해 기준 61,568원입니다. 최고 기준은 11만 원의 60%, 즉 66,000원입니다. 갭이 엄청 작죠? 4,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건 고용보험의 목적 때문입니다. 자, 고용보험의 목적은 이래요.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61,568원입니다. 이 금액을 얼마 기간 동안에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연령과 내가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은 방금 전에 이직한 회사, 그 나머지 회사들, 그 전 회사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받지 않았다면요. 50세 미만인 경우와 50세 이상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1년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미만인 경우, 3년에서 5년 미만인 경우, 뭐 등등으로 나누지게 됩니다. 옆에 표 보이시죠? 요거를 캡처해 놓으시고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항상 궁금한 부분이 많고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한번 다시 찍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득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80일은 7개월 이상일 거다. 두 번째,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는 웬만하면 받는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받기는 어려운데 일정한 조건에 되면 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실업급여가 달달한 실업급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기 매우 어렵죠. 이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이유는 너무나 불안한 지위 때문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너무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02-989-858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득이 되는 노동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